찍어 다 찍어. 어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여행 온 한국인 가족에게 저지른 믿을 수 없는 행동 때문인데요. CNN, ABC 뉴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연일 이 끔찍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미국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제인 스탠리입니다. 평범한 미국인이죠.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제 자신이 인종차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한국에서 유학도 다녀왔고 다양한 인종의 손님들을 매일 마주하는 카페 주인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그 버스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겨울날 아침에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맨해튼의 작은 카페 스텔리스 커피의 문을 엽니다. 창 너머로 비치는 찬란한 햇살이 바쁜 뉴욕의 거리를 비추는 걸 바라보며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죠. 카페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고 커피 원두를 갈고 신선한 베이커리의 향기로 공간을 채우는 일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보안 장치가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근 들어 카페 근처에서 종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덕분에 한 달 전 보안 장비를 새로 교체했답니다. 주방에서는 갓 구운 머핀에서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은은한 스팀 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만난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제인, 우리 지금 호텔에서 나왔어. 곧 카페로 갈게. 정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정희는 이번에 남편 진수 씨, 대학생 아들 민준, 고등학생 딸 소희와 함께 뉴욕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희는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알았어요, 정희. 특별한 커피를 준비해 둘게요.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 저는 24살의 청년이었고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말 못하는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정희는 제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제가 그녀에게 한국말을 더 많이 배웠던 것 같네요. 카페 문이 열리며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는 아침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제인, 정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밝은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까만 머리카락에 살짝 섞인 흰머리가 오히려 더 성숙한 매력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뒤로 가족들이 따라 들어왔죠. 훤칠한 키의 민준이가 먼저 들어왔고 소희는 수줍은 듯 엄마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담느라 바빴죠. 어서 와요, 정희.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행복하게 웃었죠. 정희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포옹 속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 20년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희야, 민준아, 이리 와봐.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제인 이모야. 엄마가 한국에서 영어 가르칠 때 만난 소중한 친구지. 아이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소희의 눈빛이 반짝였죠. 까만 눈동자에 담긴 호기심과 설렘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모, 저는 나중에 꼭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뉴욕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모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소희의 순수한 꿈과 희망이 담긴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희가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래, 소희야. 꼭 이루어질 거야. 이모가 도와줄게.
뉴욕은 꿈을 이루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란다. 저는 서둘러 그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창가에 있는 가장 좋은 테이블이었죠. 뉴욕의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고른 들꽃으로 만든 작은 꽃병도 올려두었답니다. 다들 피곤할 텐데 제가 특별히 준비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정희, 당신은 여전히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하나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제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네. 따뜻한 커피를 내려 테이블로 가져가면서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시간만큼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민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이모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역시 뉴욕이네요. 진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가 늘 제인 씨 얘기를 했거든요. 언젠가 꼭 다 같이 가서 제인이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셔보자 하면서요. 시간은 커피 향기와 함께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곧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재회, 그리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저에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자 찬란한 겨울 햇살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1월의 뉴욕은 쌀쌀했지만 하늘만큼은 더없이 청명했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가 지났음에도 아직 철거되지 않은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 가족을 위해 특별한 관광 코스를 준비했답니다. 첫 목적지는 타임스퀘어였습니다. 화려한 전광판들이 우리를 반기는 순간 소희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영화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는 뉴욕의 거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민준이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이 순간을 담아내느라 바빴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로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 같은 이곳에서 소희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이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곳에 와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이모,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소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동경을 넘어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래, 소희야. 넌 분명 멋진 뉴요커가 될 거야. 진수 씨가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네 사람은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배경 앞에 나란히 섰죠. 정희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아이들은 양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뉴욕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제가 자주 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뉴욕의 전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정희는 여전히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었고 진수 씨는 IT 회사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제인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뉴욕 여행을 계획했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진수 씨가 파스타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소중한 친구의 가족들과 뉴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실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센트럴파크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공원만이 가진 특유의 평화로움은 여전했죠. 민준이는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뉴욕 고층 빌딩들의 실루엣을 카메라에 담았고 정희와 저는 벤치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난 늘 궁금했어. 정희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서겠죠. 하지만 때로는 저도 제가 진정 이곳에 속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민준이가 달려와서 외쳤죠. 엄마, 저기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즈 연주를 하고 있는데 소희가 벌써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자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흑인 색소폰 연주자의 감미로운 멜로디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고 있었죠. 소희는 음악에 완전히 매료된 듯 눈을 반짝이며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브로드웨이로 향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라이온 킹 뮤지컬 티켓이었습니다. 어머나, 제인. 정희가 티켓을 보며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공연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무대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연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서로 다른 인종의 배우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무대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올 때 소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하루는 마치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 순수한 감동이 담긴 말을 들으며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아름다운 순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곧 우리에게 닥칠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관광지로 향하기 위해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행복했습니다.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나눈 대화들, 함께 웃고 감동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네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월의 뉴욕은 영하로 떨어진 기온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두꺼운 코트 속에 파묻혀 있었죠. 저는 정희 가족과 함께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특별히 보고 싶어 했던 공룡 화석이 있다고 했거든요. M15번 버스를 타면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호호 불며 추위를 달래고 있었고 진수 씨는 아이들의 목도리를 꼼꼼히 다시 매주고 계셨죠.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지났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관광객들이 꽤 많아 보였어요. 그 중에는 동양인 가족들도 몇 보였습니다. 여기 뉴욕은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많네요. 진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뉴욕의 가장 큰 매력이죠.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으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만 문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혐오 범죄 소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우리는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흑인 중년 남성이었는데 승객들에게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계셨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이 바로 마이클 해리스 기사님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더 붐볐습니다. 다행히 중간쯤에 자리가 나서 정희 가족이 앉을 수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거리가 차례로 지나갔고 소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기 보이는 건물은 뭐예요? 소희가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야. 뉴욕을 대표하는 건물이지. 나중에 시간 되면 전망대도 가보자. 그때였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소리려니 했죠. 하지만 점점 그 웃음소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쉿, 너무 시끄럽잖아. 에이, 괜찮아. 여기 다들 바빠 보이는데 우리끼리 좀 재미있게 놀면 어때? 10대로 보이는 소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4명의 소녀들이 버스 맨 뒷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하얀 피부에 금발을 한 전형적인 미국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가방을 보아하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같았어요. 너희들 봤어?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응, 봤어. 근데 왜? 아니,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녀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알아챘습니다. 바로 정희 가족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경험상 이런 상황은 되게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늘어난 시기에는요. 그때 한 소녀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스프레이 같은 냄새였죠. 버스 기사님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쳐다보았다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것 같았지만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정의 가족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마치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평화로운 아침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버스 뒤쪽에서 뭔가가 휙 하고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죠. 하지만 곧이어 달콤하면서도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녀들이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정희가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프레이가 그녀의 코트에 묻어 얼룩이 졌거든요. 민준이와 소희도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죠.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한 소녀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야, 쟤네 우리말 알아들었을까? 몰라 니하오, 아니면 안녕하세요? 소녀들은 서로를 쿡쿡 찌르며 키득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모욕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한 백인 중년 여성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고 양복 차림의 동양인 남성은 자리를 살짝 옮기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희가 뒤를 돌아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죠. 그러자 소녀들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얼굴의 소녀였죠. 하지만 그 얼굴에 떠오른 비웃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어머, 영어도 할 줄 아네. 근데 발음이 너무 이상한데? 소녀가 다른 친구들을 향해 윙크를 했고 일제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가 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꿈꾸던 뉴욕에서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야, 저기 있는 것도 봐. 완전 미국인처럼 생긴 척하는데. 소녀들이 이번에는 저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맞아. 근데 얼굴은 완전. 그리고 손으로 눈을 찢으며 비웃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뒤로 돌아서서 소녀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소녀들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너도 결국 똑같은 아시아인일 뿐이잖아.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스프레이를 다시 한번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의도적이었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버스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캬, 퇴. 갑자기 한 소녀가 우리 쪽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이었기에 다른 승객들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하지만 정희가 아들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진정해,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국인으로서 느끼는 분노와 수치심도 컸지만 정의 가족이 느끼는 모욕감과 상처는 그보다 몇 배는 더 클 거라는 걸요. 이건 단순한 불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이었죠. 이제 너희들은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제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그만하는 게 좋겠구나. 마이클 기사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기사님이 운전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큰 체구가 버스 앞쪽을 가득 채웠죠. 50대 중반의 흑인 남성인 그의 눈빛은 이전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또 이러는구나. 그의 말에 소녀들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거침없이 굴던 소녀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또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금발의 소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내 버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지. 그때는 히스패닉 가족이었고 마이클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난 다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얼굴도 행동도. 버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제는 모두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아까까지 모른 척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녀들을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뭘 그냥 장난친 거예요. 다른 소녀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장난? 마이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게 장난이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방금 너희가 한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증오 범죄야. 소녀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증오 범죄라는 단어가 그들의 귀에 크게 울렸나 봅니다. 이봐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금발 소녀가 다시 한번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래, 너희에겐 별거 아닐 수 있지. 마이클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20년 넘게 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어. 흑인으로서 나 역시 수없이 많은 차별을 겪었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 이런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마이클은 천천히 걸어와 소녀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버스 천장을 가리켰죠. 저기 보이니? CCTV야. 너희들의 모든 행동이 찍혔어. 스프레이를 뿌린 것도, 침을 뱉은 것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도 모두. 소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은 듯했죠. 전 그냥 침을 뱉었던 소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넌 그냥 장난쳤다고? 재미있었니? 마이클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난 지금 이 버스를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어. 안 돼요. 소녀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왜? 너희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싫은 거니?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야. 특히 요즘같이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심각한 시기에. 버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소녀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듯했죠. 그들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께 알리지만 말아주세요. 한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알려야 해.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그때였습니다. 정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나서주셔서.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니까요. 그의 말에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까지 모른 척하던 그들의 얼굴에도 이제는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죠. 자,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모두 자리에 앉아 있어 주세요.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녀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빨리 가자. 소녀들은 버스가 마침 정차해 있던 찰나를 틈타 재빨리 뛰쳐나갔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이내 발걸음을 멈추었죠. 괜찮습니다. 도망갈 순 있어도 증거는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는 천장에 CCTV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행동도 모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우리는 차례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CCTV 영상을 경찰에게 넘기면서 말했죠. 이런 불의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소녀들은 도망쳤지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이 순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있었던 일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가해자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기다렸죠. 정의 가족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뉴욕 여행을 중단하고 호텔에만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아직도 소희가 많이 불안해해요. 밤에 악몽을 꾸고 깼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화가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해요. 정희의 메시지를 읽으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 씨는 급히 귀국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 민준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직접 거리로 나가 소녀들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깰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더 일찍
더 강하게 나서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저를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이클 기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인 씨, 경찰이 소녀들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버스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HD 화질의 영상에서 소녀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확인됐고 그들이 입고 있던 교복의 특징적인 체크 무늬와 가방의 로고를 통해 맨해튼의 명문 사립학교 중 한 곳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 기술팀이 영상을 확대해서 분석했더니 한 소녀의 가방에 달린 이름표까지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걸로 4명의 소녀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었죠.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하더군요. 문제의 소녀들은 모두 학교의 모범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날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녀들이 한국인 가족을 향해 스프레이를 뿌리고 니하오 라며 조롱하고 침을 뱉던 순간, 그리고 경찰이 온다는 말에 도망치듯 버스에서 뛰어내리던 모습까지. 다음 날 소녀들의 부모님들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금발의 소녀 아버지는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은행 임원이라고 했죠. 애들이 장난친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장난치면서 크는 거 아닌가요? 다른 학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항변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에서 특권의식이 묻어났죠. 특히 침을 뱉었던 소녀의 어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 딸이 침을 뱉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시아인들이 먼저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요즘 중국인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아시잖아요. 순간 경찰서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처음부터 한국인 가족을 노려보던 순간부터 스프레이를 뿌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마침내 침을 뱉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부모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특히 자신의 딸이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오자 그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경찰서를 나갔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권층 자녀들의 충격적인 인종차별 범죄, 그리고 부모들의 오만한 태도라는 제목이었죠. CNN, ABC 등 주요 방송들도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인 특권의 민낯이다. 자녀들의 인종차별도 모자라 부모들까지 이 정도라니.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단순한 10대들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특권의식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연방 하원 의원들은 혐오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셌습니다. 그들은 타임스퀘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우리도 미국인이다. 혐오와 차별을 멈춰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자 학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했죠. 4명의 소녀들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과 함께 재입학을 위해서는 5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녀들의 부모들은 드디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태도가 이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도 그것을 부인하려 했던 저희의 태도도 모두 부끄럽습니다.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 정의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제 카페를 찾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강인함도 느껴졌죠. 이모, 저 아직도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무서웠지만 마이클 아저씨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도요. 민준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걸 보면서 미국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여전히 아시아인들은 미국에 오지 말아야 한다며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죠. 인터넷 곳곳에서는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적 발언들이 여전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학교들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공범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화나지 않으셨나요? 한국인 가족을 향해 스프레이를 뿌리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급기야 침까지 뱉은 10대 소녀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구나 그들이 보인 뻔뻔한 태도, 왜 그래? 라며 오히려 당당했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비록 이번 사건은 정의로운 결말을 맺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미국인들은 SNS와 언론을 통해 아시아인들은 미국에 오지 말아야 한다며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기사님과 제인처럼 이런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미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으셨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